상급 6번째 시간입니다. 너그럽다 관. 너그럽다 관자를 처음 봤을 때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요 집에 예쁜 백화가 풀꽃을 심는 거예요, 정원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볼견인데 요때 점을 하나 탁 찍어줘요. 야, 보고 즐기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야,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거예요. 집에다가 돈도 되지 않은 꽃을 많이 심어놓고 그것을 보는 그런 그 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그 꽃을 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럽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집에 꽃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즐기는 사람, 다른 사람도 이 꽃 구경을 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대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의미의 뜻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래도 꽃을 보면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대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관용, 이렇게 단어를 쓸 때 사용합니다. 꾀다 관이 있어요. 꾀다 관. 야, 여기에 엽전도 구멍을 이렇게 돈에 이제 엽전이 생기면서부터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많이 띄어가지고 다녔잖아요. 구멍이 가운데 뚫려 있다는 뜻에서 돈 중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엽전을 보고 우리는 꾀다 관을 했는 꾀다 관, 꾀다 관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엽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 어떤 동글 모양의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꿰다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꿰다 관이에요. 그래서 꿰었으니까 관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본관에 들어가게 되지 여기 원래 그 본디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본관에 들어갔다, 가장 큰 관에 들어갔다, 이런 뜻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관인데 꿰뚫어진 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것처럼 꿰뚫어진 게 또 집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라는 데서 이 집관이라는 것도 써 있어요. 야, 집관인데 우리 집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밥식. 여기는 관청이라는 곳이잖아요. 여기 관청, 직관자잖아요. 관청관. 이 관청은 명령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뚫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 집의 장을 관장이라고 하고,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의 문을 열다, 개관을 한다고 해요. 직관자는 이 관에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곳, 집 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던 좀 큰 집이겠죠. 객관적인 집, 이런 집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씁니다. 대롱관도 있어요. 야, 대롱관은 아까 직관자에서 한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뜻에서 대나무도 구멍이 뚫려 있죠. 대나무 두 개다가 여기에서 벼슬관, 관청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벼슬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니까 이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꿰뚫는 물건인 대롱, 필이 이런 뜻에서 대롱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관이라고 하는 건 핏줄을 말하는 거잖아요. 관악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런 악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뇌관, 관악. 그래서 대나무도 그렇고 또 벼슬관의 관청도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고, 그래서 뚫는 물건이에요. 뚫어졌다, 이러한 소리가 지나간다, 뭔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 온 거지. 대롱관입니다. 대롱관.
미치다 광자는 이게 개견이에요. 개견을 이쪽으로 쓰면은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변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삐쳐 올라가는데 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개견이에요. 우리가 개견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살짝 변형을 시켰고요. 여기 구부러진 나무, 구불 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왕자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개와 그다음에 구불 왕자가 개와 구불 왕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 짐승처럼 정신이 구부러졌다. 정신이 구부러졌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치다 광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왕자니까 미치다 광. 미치다 광이라고 하는데 미친 것이 발산이 되다. 기운이 미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기, 발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너지다 괴, 파괴할 때 무너지다 괴자는 어떻게 쓰느냐면 품에 품었던이에요. 품었다는 건 속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야, 그럼 이렇게 여기도 오 아래니까 돼지해 밀이니까 야, 이것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옷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옷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흑토라고 이렇게 이거는 흑토, 흑 속에. 그리고 옷의 그러니까 이런 옷과 이런 흙 표면 속에 가운데 들어있는 이게 바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게 품을회예요. 품을회. 품을회인데 귀중한 물건이 흙처럼 무너졌다라는 데서 무너지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지금 이게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 좀 가운데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흙처럼 무너졌다. 그릇. 흙이 무너졌고 내 옷도 위에가 무너진 거예요. 옷이 흙처럼 무너졌다. 이런 뜻에서 가운데가 흙처럼 무너진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흙처럼 뭐 아름답다, 예쁘다, 뭐 튼튼하다 이런 의미보다 무너지다, 괴. 그러니까 이게 깨쳐지고 무너지다. 그 다음에 깨쳐지고 여기 무너지고 없어지다. 괴멸, 무너지고 없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파괴, 괴멸 이런 때 쓰는 글자입니다. 기이하다, 괴. 여기도 괴입니다. 기이하다. 정말 이상해. 이런 뜻이에요. 요게 힘들 골이에요. 골. 힘들 골. 손으로 땅을 파면서 너무너무 손으로 땅을 파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톱이 다 까지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이것을 힘들 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내 일이 되지 않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데서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할 때 쓰는 기이하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괴입니다. 괴담. 괴이한 이야기. 괴담입니다. 바로잡다. 교가 있어요. 바로잡다는 것은 길게 굽어진 화살을 반듯하게 편다는 데서 바로잡다의 뜻이 생긴 글자인데요. 이게 화살이에요. 화살. 근데 이 화살이 휘어지면 반듯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을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지금 피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글자가 합해져서 소리가 나느냐면요. 여기가 다리 교자예요. 다리도 사실 우리가 다리도 사람이 편리하게 물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게 다리잖아요.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면 다리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튼튼하게 탁. 그래서 여기에 좀 함께 쓸 수 있는 다리 교자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 교자입니다.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게 바로 다리예요. 이게 다리교. 이 소리, 그리고 화살을 다리처럼 반듯하게 꾸불꾸불하게 징검다리를 빼고 이렇게 다리를 반듯하게 놨으면 좋겠다. 이래서 바르잡을 교예요. 바르잡을 교. 그래서 우리는 교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서로가 감정을 이렇게 교감을 해서 내가 다르게 생각했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서로 교감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박교예요. 이거는 도성의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렇죠? 사길교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죠. 이것의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지 않고 이 바깥에 있다는 언덕이 그런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도성 밖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빈번히 왕래할 수 있는 시골이라는 데서 여기는 들이라는 뜻, 도성 바깥이니까 들이라는 뜻, 그 다음에 성 밖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근교라고 하죠. 그리고 교외라고 합니다. 도성에서 벗어난 곳. 사길 교회자가 그 다음에 도성에 부를 써서 이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깥을 우리는 성박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